어떤데? 여기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X는 A를 포함하고 X는 다시 B에 포함되는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쉽습니다. 오늘 집합 다 끝냅니다. 다 끝낸다고. 뭔 말이니? A가 X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X가 A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X는 누구와 누구를 2와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요거는 뭔 말입니까? X가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만 가지고 부분 혹은 전체를 사용해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제껴놓고 나머지 원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네. 뭐 5개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적당히 집어넣고 빼고 해서 부분 집합 개수를 만드시면 되겠지. 답이 32개가 되겠죠? 개 쉽죠? 예. 집합은 개 쉽다. 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던 거라서 쉬울 수밖에 없다. 시험 집합으로 봐요. 어? 시험. 오늘 시험? 그치. 오늘 시험 집합이. 함수랑 집합하고 함수 반반. 함수도 나오고. 너네 함수 어디까지 배웠냐? 저희 당연히 가죠. 또 준현이가 나왔잖아. 어디까지 배웠지? 그치. 합성함수, 역함수도 배웠어? 네, 배웠어요. 헐. 기억이 없는데. 앞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왔냐고요? 맞지? 앞부분 해가지고 앞부분 위주로 해서 좀 줄 거다. 두번 다온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냐? 아? 두 번 다온 사람이. 돈 나온 사람도 없겠지. 자, 101번 봅시다. 101번. A를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3, 6, 9, 12, 15, 18 되는 거 맞니? 맞죠?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적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가진다. 된다. 명확한 된다 이제. 3 또는 6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요 문제를 푸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 내가 두 가지로 풀 거거든.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먼저 국어 안 되는 애들 있으니까 또는이란 말 한번 해볼게요. 3 또는 6을 원소로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니?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돼? 둘 다 가져도 돼? 맞아? 그러니까 1번에서 경우를 나누는 거지. 어떻게 나누는 거냐 1번에서 3은 가지고 있는데 6은 안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3은 안 가지고 있는데 6은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3도 가지고 있고 6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이렇게 경우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 계속 다 더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1번 방법은 뭐냐면 분류해서 직접 다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나중에 숫자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힘듭니다. 근데 고난도는 그걸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방법 기억하셔라. 자, 그럼 구해보자. 3은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여기 원소가 6개인데 2개가 나가리 났어요. 나머지 4개 가지고 2의 4승 16개 만들어지겠지. 얘도 몇 개니? 16개. 얘도 몇 개니? 16개. 다 더하면 얼마니? 40. 8개의 답이 나오겠지. 아니야? 괜찮죠? 근데 직접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소위 여집합의 개념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집합은 오늘 배울 겁니다. 뭔지. 여집합은 오늘 배울 거다. 다 끝낼 수 있을까? 아씨, 빡센데. 왜 이렇게 됐지 우리만? 그때 다 안 와서 저번 주 수요일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저번 주 월요일에도 상태 안 좋았지. 월요일에는 4명밖에 안 왔잖아요.
수요일에는 그때 왜 상태가 안 좋았지? 애들 시험 안 끝나서. 시험이 안 끝나서? 시험 끝나고 처음 빠진 거였어요. 진도가 앞으로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집합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류는 머릿속에서 돼야 돼요. 기본적인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A의 부분집합 2의 6제곱 64개를 우리 필요에 의해서 분류할 겁니다. 기준이 이제 우리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3과 6을 뭐 하는 거?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도 있고 둘 다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들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종류를 다 더하면 2의 6제곱 64개가 나온다는 얘기네. 근데 3 또는 6을 원소로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만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쵸? 그럼 이만큼을 방금 1번 풀이처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전체가 우리는 몇 개라는 사실을 2의 6제곱 64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만 빼면 되겠니? 둘 다 가지지 않는 것만 빼버리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이제 우리가 여집합 개념으로 푼다 그래요. 해서 이거 몇 개 나옵니까? 16개 나오죠? 전체는 64개죠? 그러니까 얘는 64 빼기 16으로 구하시면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1번입니다. 이거는 중간 정도 난이도고요. 이게 고난도로 올라가는 거야. 비단 집합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 때 경우의 수, 순열조합 있지. 순열조합에서 이거 엄청나게 씁니다. 이거 얼마만큼 잘 분류할 수 있는지 빠르게 신속하게 실수 없이 그걸 물어보거든. 그래서 두 가지 다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04번) 볼게요. 104번. 이것도 이제 뭐 늘 흔히 나오는 문제니까 10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도 이렇게 됐어. 그렇지. 문제 읽어봤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n이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이면 n분의 18도 집합 A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거 뭔 말이니? 뭔 말인지 얘기하기 전에 좀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 야, 동그라미 친 두 놈의 관계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둘은 무슨 관계죠? 역수라고? 약수라고? 네. 아니 이 자식들 뭐 우리말을 못하나? 이 둘의 관계가 약수라고? 아닌가요? 이 둘은 무슨 관계니?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 모양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18의 공약수? 아니 얘네들 둘 니마 곱하면 18이네요. 이게 답이야. 곱하면 18인 관계야 얘네들. 그치? 야 그러면 응용의 천재니까 너네는 요거 한번 해봐라. 얘네들 둘은 무슨 관계냐? 더하면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시험 개판 쳐놓고 지금 까지만 맞췄죠. 여기 있는 변수 n 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은 곱하면 18이 되는 관계고 얘네들은 더하면 5가 되는 관계인 거잖아. 얘네들을 곱해봤자 의미가 부여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더하면 일정한 관계, 곱하면 일정한 관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해서 18 되는 애들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같이 따라 당겨야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집합 A에 만약에 1이 있다면 1 때문에 누구가 곱해서 18 관계인 18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안 들어가려면 같이 안 들어가든가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든가 묶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뭐도 묶음으로 들어갑니까? 2하고 9도 묶음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3하고 6도 묶음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괜찮지? 해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집합 A에 요 세 개의 묶음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소는 6개지만 2의 6제곱이 아니고 2의 몇 제곱? 2의 3제곱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묶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들어오든가 들어오지 않든가 각각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들어오지 않는 때의 공집합은 뭐 해야 된다? 빼가지고 우리는 답을 7개라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뭔 말인지. 여기는 지금 센 애는 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풀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 자연수인데 더해서 5가 되는 관계? 그럼 뭐니? 1하고 4가 묶음으로 들어가든가 말든가 2하고 3이 묶음으로 들어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풀면 되겠지. 얘는 답이 얼마겠니? 얘는 답이 3개가 나오겠죠. 왜? 공집합 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야 시원해. 조금만 있으면 시원해져. 정상 돌아왔어. 에어컨. 너 더우면서 맨날 거기 앉아있냐. 뒤로 한 칸만 가도 시원한데. 됐죠? 넘어갑니다. 유형 16번 보겠습니다. (107번) 볼게요. 집합 A는 1부터 6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 X는 A의 부분집합이랍니다. X는 A의 부분집합. 그랬을 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아닌데 우리가 집합 문제에서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나타내는 약간 뭐라 그럴까? 잘 나가는 표현 방법입니다. 저렇게 많이 써. 집합 X의 원소의 합 해가지고 합이 영어로 하면 뭐냐? 플러스 아니고 모르니?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있지? 너네 엑셀은 안 배우나 학교에서? 있다 서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나중에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보통 집합의 원소의 합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S로 많이 써줍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야. 항상 문제에 써준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지. X가 1, 2 오면은 X는 얼마라고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근데 어쩌라고. 1은 X의 원소가 아니고요. 3은 X의 원소랍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일단 이거 만족하는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알아보자. 원소가 6개인데 이거 뭐 하면 되냐? 너는 들어오지 마세요. 죽여버리면 되지 그냥. 죽여. 얘는 꼭 들어오세요. 그럼 원소 몇 개 남았니? 2, 4, 5, 6, 4개 남았네. 그 4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2의 4제곱 16개의 부분집합들이 쫙 나오겠죠. 그 16개 집합들의 원소들의 합을 싹 다 구해서 다시 더해달라는 얘기지.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이걸 일일이 구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머리를 좀 써서 구해야 되겠네. 그치? 어떻게 할 거냐면은 16개의 집합이 있다고 했는데 집합을 16개 다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만족하는 애들은 뭐 2, 3,
5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 3, 뭐 6도 있고요. 2, 3, 4, 6도 있고요. 땡땡땡땡땡 이게 16개 있는데 우리는 16개 집합 중에서 기준을 집합을 삼아가지고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2가 몇 번 나오는지 3이 몇 번 나오는지 4가 몇 번, 5가 몇 번, 6이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팅해서 계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괜찮죠? 제일 쉬운 거 먼저 뭐야? 3 몇 번 나오는지 알지? 3 몇 번 나오니? 3 몇 번 나오냐? 다. 그 다가 몇 개인데? 16번. 16번 나오지. 맞아. 왜냐면 3은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3이 나올 거 아니냐. 16개의 집합에 대해서. 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2는 몇 번 나오게? 2는 몇 번 나오게? 8번. 왜 8번이죠? 반 정도 나올 것 같네. 아, 반 정도 나올 것 같다. 맞잖아요. 굉장히 좋은 직관인데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3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거든? 2가 나오는 횟수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조건 한 개 더 달아주면 되지. 2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가 반드시 포함되려면 포함된다, 남는 거 3개 가지고 놀면 8번 나오겠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다 몇 번씩 나오겠니? 다 8번씩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거 뭔 말인지? 돼? 여기 다 더하면 답이죠. 얼마입니까? 8로 묶어내면은 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10 맞아. 23인가? 23 곱하기 8하면 얼마니? 도와줍시다. 184. 그래서 답이 184로 나오게 된다. 괜찮죠? 어떤 개념이라고? 어떤 특정한 원수가 꼭 있는 집합의 개수, 꼭 없는 집합의 개수. 그 개념이 그냥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어머, 끝났네. C단계는 일단 제낍니다, 우리. C단계는 일단 제끼고, 나중에 우리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집합 두 번째죠. 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의 연산 2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집합의 연산은 딱 4가지 배웁니다. 수학화 예전에 한번 들었던 사람 손. 너는 처음 들어? 너도 처음 들어? 몰라요. 인생 막 사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모친하고 연락 한번 해야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모친하고 연락 한번 해야겠다. 시험 잘 봤잖아요. 그걸 잘 봐. 못 봤어? 저 개박았는데. 100점 아니었네? 네, 진짜. 모친하고 통화해서 사춘기라고 좀 얘기해야겠다. 야,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갱년기. 그렇지. 너네 부모님들 갱년기 온다니 다 죽었어 이제. 선생님도 못 있어. 어? 미친 새끼 이거. 갱년기는 시험도 못 봤는데. 이 선생님 10년 넘었어. 실수로 올 수도 있다 그래. 언제쯤부터 사람이 마탱이 가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 마탱이 가기 시작해. 보통 한 50부터. 선생님 녹화되고 있는데 어? 괜찮아요? 뭐 어때? 왜 뭐? 아니에요. 많이 한 50부터 이제 달라지거든. 내년이에요. 우리 예전 같지 않아지거든. 난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전 지금 한참 때라서 이게. 그럼 저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 그러시니? 어이가 없겠지 나보고. 한참 좋을 때라 그러면서. 그렇지? 집합의 연산기호 4가지 배웁니다. 첫 번째 뭐 배우냐면은 합집합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교집합을 배우고요. 세 번째는 차집합을 배우고요. 마지막은 여집합을 배웁니다. 자, 이거는 A 합집합 B 뭐라고 읽는 거냐면 합집합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A 합집합 B 줄여서 A 합 B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기 미국 애들은 뭐라고 읽냐면 컵이라고 읽습니다. 컵. A 컵 B 이렇게. 왜냐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컵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컵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줄여서 교라고 읽어도 됩니다. 영어는 복잡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나도 사실 몰라. 써봅시다. 뭐 있어 이렇게. 스몰. 있어. 되게 복잡한 게 있어. 얘는 A 차집합 B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A 차 B. 이거 쓰다 걸리면 혼난다. A 마이너스 B 하지 마라. 걱정 없이. A 차집합 B, A 차 B. 이거는 뭐 그냥 거의 A의 여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뭐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알아볼게. 복잡한 설명보다는 그림 한 방이 짱이니까. 참고로 지금 그림 그려서 그렇게 격조 없이 풀면 집합은 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시험에서도 그걸 내는 거고. 너 잘 안 보이니 지원아? 아니요. 근데 왜 그걸 보고 있니? 신기해서. 아, 카메라가 신기해? 2023년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때도 카메라 있었지 않나? 1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는 한참. 살아있는 사람이 없거든. 자, 써볼게요. A를 뭐라 그럴까? 전체 집합을 먼저 논하자. 전체 집합은 왜 논하는 거냐면 얘 때문에 논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은 보통 U자로 쓰고요. 특별한 말 없으면. U자가 뭐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 유니버스인가 그럴 거야. 어쨌든 전체 집합은 X바 X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되겠죠. A는 뭐라 그럴까? A는 2, 3, 5, 7이라고 할까? B는 뭐라고 할까? B는 10. 1, 2, 3, 8, 9, 10이다. 8, 9가 할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든 겁니다, 내가. 이 집합의 연산기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합들을 이제 뭐 하겠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에 한번 나타내보자. 여기 보이니? 여기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와야 되니?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인 거. 누구냐? 2, 3 들어가면 되죠. 2, 3 들어가면 되고. A가 2, 3, 5, 7이니까 5, 7을 여기 써주면 되겠네? 재밌죠? B는 1, 2, 3, 8, 9니까 1, 8, 9 여기 적어주면 되고. 전체가 1부터 10까지였으니까 여기 없는 놈들 누굽니까? 4 여기 적고요. 6 여기 적고요. 10 이렇게 적어주면 벤 다이어그램 완성이지. 됐죠? 그럴 때 합집합부터 한번 알아봐. 교집합부터 알아봅시다. 제일 쉬우니까. 교집합할 때 교자는 어떤 교자냐면 우리 교점할 때 교자예요. 교점할 때 교자. 교점이 무슨 뜻이라 그랬니?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교집합은 만나는 집합이겠네. 네. 만나는 집합이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겠니? 이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2, 3으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A 교집합 B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써볼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가 이 집합의 원소인데요. X가 이 집합의 원소인데요. X는 A의 원소도 되어야 하고 X는 B의 원소도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A의 원소이자 동시에 B의 원소인 X를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얘기한다. A 합집합 B는 뭘까? 말 그대로 합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러스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A 집합에 있거나 B 집합에 있는 놈들 해가지고 1, 2, 3, 5, 7, 8, 9가 나오겠지 얘는. 괜찮죠? A 차집합 B는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A에서 B를 빼버리라는 얘기죠.
없는 놈들은 못 빼고 뭐만 빼면 돼요. 겹쳐지는 부분만 빼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남습니까? A 차집합 B는 이렇게 생긴 애플 모양이 남겠지. 애플입니다. 물살공주가 크게 한 입 베어 먹었죠. 얼마니? 57 나오는 거 맞니? 57 되겠지? A 여집합은 뭐냐? 이거 뭐예요? 약간 맨날 까먹네. 여집합, 아까 여집합 얘기했었는데 여집합할 때 여자가 무슨 여자냐고. 너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여백이라든가 그 다음 뭐 있냐? 여분 이런 말 쓸 때 나오는 여자인데 무슨 여자냐? 남을요. 남을 여자지. 남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A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런 뜻이야. A 남겨놓고 나머지 다. 그럼 A가 2, 3, 5, 7인데 전체 집합이 있는 이유가 여집합 때문입니다.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뭐 남겠습니까? 1, 4, 6, 8, 9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얘기지. 괜찮죠? 집중하는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산기호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건데 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서로소라는 말 배운 적 있습니까? 네. 무슨 뜻이었죠? 혹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나? 서로 1이랑 1 빼고 나누시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무슨 관계? 맞아. 서로서는 서로 뭐뭐한 관계라는 뜻이야. 남남 1 빼고 없는 거잖아. 약수가 하나인 공약수가 1 빼고 없는 거. 1밖에 없는 관계.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약수가 몇 개인 관계? 공약수가 한 개인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하고 2는 서로소입니까? 서로소가 아닙니까? 서로소죠. 공약수 뭐밖에 없냐? 1밖에 없잖아. 1하고 2는 서로소입니까? 서로소 아닙니까? 서로소죠. 왜? 공약수 1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근데 서로소는 수학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뭐라고? 두 가지 뜻으로 쓰여. 사실은 같은 말인데 단원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두 가지 뜻이라고 쓰입니다. 집합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우리가 또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공약수가 최소한, 교집합이 최소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아예 없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소인 관계라고 얘기한다. 괜찮죠?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 너무 쉽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전에 이거 마저 다 개념 설명하고 넘어갈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얘기 좀 합시다. 교환법칙 뭔지 알아요? 교환법칙.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죠. 연산 기호를 내비두고 이 해당되는 두 놈의 자리를 바꿔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게 교환법칙이잖아. 교집합도 교환법칙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당연히 성립하겠죠. 뭐는 성립 안 하겠냐? 차집합은 곤란하겠네. 결합법칙은 뭐니? 결합법칙은 뭡니까?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 합집합 B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합할 수도 있고 B하고 C를 먼저 합한 다음에 A를 합해도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뭐 하다는 겁니까? 같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우리는 합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도 성립하겠니? 교집합도 성립하겠죠. 이게 당연히 성립한다. 차집합은 성립할까 안 할까? 뭐 해보면 돼? 해보면 되죠? 될까 안 될까? 해보면 됩니다. 벤다이어그램 뭐 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그려봐야 된다 너네가. A 차집합 B가 어딥니까? 여기가 A 차집합 B지. 맞아?
여기서 C를 빼버리면 되네. 여기서 C만큼 빼버리면 어디만 남습니까? 요만큼만 남겠죠. 이렇게. 괜찮지? 여기는 B에서 C를 빼버리래요. B에서 C 빼면 어디 남니? 요만큼 남는 거 맞네, 요만큼. 그치? A에서 요만큼을 빼면 이렇게 남지. 형님 안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만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괜찮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는 이제 피타이저고 여기서부터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분배법칙이었죠. 분배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중1들이 배우던 거거든. 이거는 중1들이 아니고 고1들이 배우던 거야.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분배법칙은 뭐냐면 그 숫자로 따지면은 인수분해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원제야. 자, 뭔 말이냐면 여기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있을 때 얘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숫자처럼 이렇게 분배법칙 이용해서 쪼개는 거죠.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우리가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얘 어떻게 했었니? AB 더하기 AC로 쪼갤 때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갑자기 왜 웃어? 쪼개? 아니 쪼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이 사실은 나중에 가면 곱집합이라고 불러요. 교집합, 곱집합 비슷한 거야. 합집합, 덧셈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얘도 뭐 하면 됩니까? A 교집합 B로 나가세요. A 교집합 C로 나가세요. 그리고 걔네들 마지막에 뭘로?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분배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되는 것도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할 줄도 알아야 되겠네. 근데 반대로 하는 거는 방금 이게 마치 전개식이었던 것처럼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 A 교집합 B가 있고요. 합집합에 C 교집합 B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랍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면 돼. 뒤에 뭐가 공통이니? 교집합 B가 공통이니까 교집합 B로 묶어버리면 앞에다가 A, 합집합 C를 쓰면은 이것도 분배법칙을 썼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숫자로 환원하면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알고 있겠지만 분배법칙이 세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거는 원래 이름은 없는데 애들이 하도 안 외워가지고 내가 그냥 지었어요. 차집합 정리라고. 차집합 정리라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인은 뭘로 해보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이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얘가 나왔을 때 이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쌍방 다 씁니다. 나중에 분배법칙 쓸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벤 다이어그램 쓸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벤 다이어그램 확인하려면 이 방법이 좋고 분배법칙 쓰려면 이 방법이 좋고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차집합 정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역시 확인은 전부 뭘로 확인하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A 합집합 B에 여집합이 있으면 얘는 마치 저 여집합의 C자가 지수법칙처럼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려서 괄호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괄호를 벗기고 A에 걸리고 B에 걸렸을 때 가운데 있는 놈이 무조건 뒤집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쪽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다. 전부 누가 하던 거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하던 거라고. 여기까지는 중1들도 하던 거다. 그치? 자, 그러면 1번, 2번 합쳐가지고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제가 A 여집합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간단히 하시오. 그런 문제 한번 내봅시다. 나중에 되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괄호가 있고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써야 되겠네.
그러면 야,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자기 자신 되겠지. A의 여집합이 어디였습니까? A 여집합이 이게 A 여집합이었잖아요. 그치? 이게 A 여집합인데 그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하면 전체에서 빗금친 거 빼면 당연히 원래대로 A가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A란 얘기지. B도 여집합이 걸리고 가운데 뭐 된다고? 뒤집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차집합 정리를 쓰면 A 차집합 B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죠?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8개의 문제를 아씨 빡센데 18개 될까? 아니요. 2교시 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몇 분이냐? 40분이요. 아, 이거 확실히 안 돼. 2교시 때 18개를 하려면 확실히 안 돼. 그럼 9개 맞아. 오케이. 몇 분에 한 개씩 해야 돼? 3분에 한 개 하면 아이, 3분의 1개예요. 어. 선생님 건강 생각하세요. 174번 봅시다. 어, 안 끝났다 아직. 벤 다이어그램이 있답니다. 이렇게 A는 분명히 ABCD라 그랬고 A 교집합 B는 분명히 BD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원소가 들어오면 안 돼. 그치? 여기도 더 이상 원소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네. 문제는 뭔데? 그럴 때 다음 중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은 야 너네가 눈으로 골라봐. 뭐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이건 무조건 2번 4번인가? 4번 4번이냐? 4번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BD가 들어가야 돼. 교집합이 BD이기 때문에 B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B하고 D가 들어가야 돼. 선생님 그러면 2번도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2번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A는 있으면 되니 안 되니? A랑 C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있으면 얘네들이 교집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B하고 D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A하고 C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집합만 골라주면 되는데 그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괜찮죠? 여기까지. 177번 봅시다. 아, 너무. 이것만 풀고 쉽게. 오케이. A의 원소가 A, B, C, D 5개 있습니다. 얘 부분 집합 중에서 B는 A, B인데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X가 A의 부분 집합인데 X와 B가 서로 소다. X와 B가 서로 소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 조건만으로는 원래 몇 개 나와야 되냐? 2의 5제곱 32개 나와야 되겠네? 근데 B하고 교집합하면 공집합 나온다는 얘기는 X는 뭐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AB. AB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답 몇 개입니까? 8개. 2의 3승 8개가 답이 되겠죠? 괜찮지? 쉬었다가 3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오늘.